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넷플릭스 시리즈 고요의 네. 바다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고요의 바다가 참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 화제가 많이 됐어요. 네. 사실 화제가 많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화제가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아, 예를 들면 좀 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을 해야 됐다. 글쎄요.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우리나라 한국발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뭐 제일 유명한 건 오징어 게임 있죠. 오징어 게임이 데이트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지옥이라던가 뭐 마이네임이라던가 뭐 이런 또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네네네. 학교는 네. 그 시리즈도 엄청나게 이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 고요의 바다는 좀 고요해요. 아까 고요하달까? 너무 히트작이 많았어요, 최근에. 그것도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조금 검증이 됐다라는 식으로 좀 히트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고요의 바다는 약간 그런 정도의 히트는 못하지 않았나. 킹덤도 해외에서 굉장히 유행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합니다. 네. 그 반응에 있어서. 그래서 왜 반응이 그랬을까를 저희가 좀 짚어보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스포일러 저희가 줄거리를 뭐 1화부터 약간씩 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그냥 총평을 한번 해보죠. 총평. 고요의 바다를 보고, 그냥 어떤 느낌이 드는가. 스포일러가 없는 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 디테일이 생각보다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SF 컨텐츠를 보면은 좀 둥둥 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너무 소품이 좀 약간 너무 장난감 같거나 CG가 너무 튀거나 그다음에 그 어떤 인물들 연기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동떨어져 있거나 그런 식의 약간 일반 그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 아니고 이거는 SF인데 약간 SF임을 자기 주장을 하면서 어색한 방향으로 주장하는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약간 그 고요의 승리호의 그 외국인 배우 그렇죠. 그런 느낌의. 네네네 그런 느낌. 그런데 고요의 바다는 적어도 그런 부분은 저는 잘 못 봤다. 라는 게 저는 좀 성취로 보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만듦새가 있다. 그 어떤 디테일이라던가 디테일한 설정, 소품, 뭐 미술, 그다음에 뭐 연기, CG. 그쵸 CG, 뭐 이런 것들이 좀 뜨는 느낌이 아니고 같이 유기적으로 좀 맞물리는 느낌은 있었다. 그래서 좀 봤을 때 너무 현실감이 없다라는 느낌까지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높게 쳐주고 싶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우주 배경의 드라마로는 최초이기 때문에 사실 드라마를 우주 배경으로 찍기가 넷플릭스의 이 자원이 아니면 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누가 투자해줘요. 부분, 그쵸. 그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봤으나 봤 그러나 아쉬운 한국말은 점도 끝까지 들어야 된다. 아쉬운 점도 있었죠. 물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SF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투자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도는 많이 응원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본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것이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과학적 고증이 너무 허술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과학적으로 정확할 필요가 있는가, SF가? 를 보면은 저는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SF 팬분들 중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작품이 그 욕을 먹는 그 포인트들을 제가
제가 다 이제 찾아봤어요. 어떤 부분에서 과학적 고증이 틀렸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이거는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현재의 과학이 꼭 SF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슐러 르긴 선생님이 쓴 그 앤서블이라는 개념도 빛보다 빠르게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나온 개념인데, 그거를 써서 얼마나 이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바뀌는지를 충분히 이제 묘사를 함으로써 아주 매력적인 그런 SF적인 설정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현실의 과학과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SF 상의 과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극 보듯이, 사극에서 보면 이제 역사적 사실을 얼마나 충실히 고증했나 이런 걸 따지듯이 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일 이제 아쉬웠던 거는 역시 줄거리죠. 저는 이제 스토리를 아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특히 결말이 저는 아쉬웠어요.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다시 한번 드라마를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처음 이 드라마를 봤을 때 느꼈던 것보다 생각보다 이 뭔가 좀 빌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빌드업을 나름대로 탄탄히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화에서 좀 다 말아먹은 그런 느낌이랄까? 야, 마지막 화에서 너무 급하게 끝낸 느낌. 줄거리가 완성도가 별로 없고 막 이렇게 휙휙 지나가고 너무 클리셰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앞에서 쌓아놨던 그 이미지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이번에 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약간 그래서 결말에서 네. 급하게 막 누가 와가지고 야 철수해야 된대 빨리 철수해 그러니까 아 그래 지금 끝내야 돼 그러니까 끝낸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지 않았나. 그렇기도 하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앞에 내용이랑 그쵸 앞에 내용을 너무 못 써먹은 결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들을 하나도 마무리를 안 하고 그냥 뭐 다 죽었습니다라든가 영두삼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됐습니다라든가 그렇게 된 느낌이라서 음. 마지막 결말이 저는 정말로 아쉬웠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쪽의 완성도까지 깎아먹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이 좀 많았어요. 네. 좋은 점 먼저 얘기하자면은 저는 반전은 굉장히 음흠.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계속 복선을 깔았거든요. 얘네들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음. 근데 막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누가 봐도 수상한데 음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나가 이게 반전이 빵 터지잖아요. 반전이 그러니까 월수에 대한 아니요. 월수에 대한 거는 거의 뭐 그냥 처음부터 이거 그거는 뭐 거의 대놓고 나왔던 느낌이었고 그 어떤 모모 인간 네, 네. 여기에 그 네. 뭐지? 주연 배우들 중에 드러나지 않는데 거의 주연급인 어떤 한 인물이 있죠. 네, 그 한 인물이 인물의 존재가 반전이었다. 네네네. 흥미로운 반전이었다. 그 인물과 관련된 그 실험들을 네. 뭐 그 높으신 분들이 했는데 그걸 뭐 하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그 반전 복선을 깔아놓은 거랑 터트린 거가 네. 굉장히 좀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고 음. 또 말씀드린 대로 CG는 네. 진짜 좋아요. 네, 어. 진짜 그 달에 있는 기지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뭐 좋은 부분은 이제 이 정도인데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설정이 좀 네. 과하지 않았나. 설정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될까? 없어도 되는 설정인데 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그래요. 네, 저는 그 특히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인물이 우주복 없이 이제 달에 서 있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굳이 저런 장면이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주복 뭐 입고 있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장면 보면서. 그리고 그
과학적 고증이 뭐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월수도 무리수 과학적으로는 이제 무리수인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쳐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 맨 처음에 그 달 갈 때 네, 네. 주 엔진을 음, 주 엔진을 음. 왕복선에 붙여놓고 날아가요. 아, 네. 분리를 안 한 상태로. 그렇죠. 그거 보면서 아 근데 여기 보면은 뒤에 자문도 받으셨더라고요. 왜 항공우주연구원에 그랬을까? 뭐 굉장히 좀 계신 분한테 네, 자문도 이미 만들어 버려 받으셨는데 가지고 뭐 어, 수정할 수가 없었나? 어, 좀 저는 약간 말이 말이 안 돼. 뭐 설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장면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 장면 음, 보면서. 네.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시리즈에서 이제 주로 이제 과학적으로 좀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 네. 그 주 로켓을 계속 달고 가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인공중력 부분, 달에 인공중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월수의 개념이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달에서 사실은 중력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네, 지구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걸어 다니기는 좀 힘들다. 그렇죠. 네. 그 뭐 근데 그 다음에 부분은 그냥 뭐 근데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것도 그렇고 달 네. 기지 안으로 들어가면 중력을 만들어요. 달 음. 기지 안에는 외부 중력은 이런데 내부 중력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아. 패널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술이 상당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현재 초오버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그게. 초오버 네. 테크놀로지라서 어. 그런 기술이 있다면 뭐하러 로켓을 쏘나. 그냥 떠서 가면 되지. 그냥 중력을 조절해서 가면 되지. 근데 뭐 그거는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차이일 수도 있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는 이제 촬영상의 그 어려움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들고. 그렇게 뭐 과한 중력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는 없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너무 쉽지 않나.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실 중력을 만드는 정도의 과학이면 이 로켓도 우주선이 좀 더 세련돼야 되지 않나. UFO처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페이스X 우주선 다 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누리호가 발사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로켓들이 막 분리되는 것도 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통 어떤 일반인들의 그 상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좀 뒤떨어진 느낌의 보면 이제 버튼들이 엄청 많잖아요. 로켓 네. 안에. 네. 로켓이 아니고 그 우주선, 우주선 안에. 네. 네. 그럼 너무 구식의 그런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것 같은 모습과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인공중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오버 테크놀로지가 있네? 라는 것이 잘 맞지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네. 그리고 수긍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또 아쉬운 점은 캐릭터의 활용이 너무 안 되지 않았나.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일단. 그쵸, 많이 나오고 기억에 잘 안 남는 캐릭터들도 많고. 주인공 그 2명 네. 하고 그 여자 과학자 한 명 더 있잖아요. 의사인지 과학자인지 의사 한 모르겠는데. 명 더 있죠. 네, 의사 한 명 더 네.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 남자애 쫓아다니는 그 힘센 캐릭터. 힘센 캐릭터. 대장님 막 이러면서 목소리 깔고 계속 얘기하는 캐릭터. 네네네. 그 캐릭터. 그 외에는 거의 다 약간 얼굴이 다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다 약간 거기서 거기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캐릭터가 기억에 나려면 이 캐릭터가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배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정도의 설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다 비슷해요. 다 성격이 다 껄렁껄렁되고 네. 다 그냥 뭐 서로 그냥 말싸움하는 장면밖에 안 나오고 약간 캐릭터 정립이 좀 안 된 느낌이 들어요. 다 비슷한 느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 그냥 대원 1, 대원 2, 대원 3 이런 느낌. 심지어 그 이름도 그렇잖아요. 2원, 2투 있잖아요. 2원, 2투? 네. 이름이 2원, 2투예요? 네. 네. 저는 그 이 듣기가 잘 안 돼가지고 네. 한국어 듣기가 잘 안 돼서 네. 그 자막을 띄워놓으시나요? 켜놓고 보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괄호 열고 이제 누가 말하는지가 다 나와요. 네. 그게 되게 편리하거든요. 아, 이름을 그래서 아예 안 만들었구나. 아니요. 이원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2투는 뭐예요? 이투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 이름이 2투예요? 네.
그래서 아, 둘이가 뭐 예를 들면 형제인가 처음에는 이원 이투라길래 복제 인간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아, 로봇인가? 아니면 뭐 코드네임인가? 어, 아, 왜냐면 이 대장이 이원 이투한테 엄청 좀 허드렛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아 약간 로봇 같은 애들인가? 그냥 사이보그인가 음, 싶었는데 뒤에 보니까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음, 그런데 그냥 이원 이투라는 이 이름이 있고 음, 그래서 좀 뭐하러 저런 이름을 만들었지? 라는 생각도 음. 들면서 인물 설정을 좀 대충한 느낌이네요. 예, 좀 그런 게 음, 아쉬웠어요. 음, 그래서 이 뭐 예를 들면 김선이라는 캐릭터랑 그다음에 뭐 홍답, 뭐 수찬이, 뭐 그 수혁이 뭐 이렇게 음. 나오는데 그쵸,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 설정을 좀 덜 한 것 같다. 좀 세세하게 어, 했어야 됐을 것 같아. 성격도 뭐 덜 좀 한 것 같다. 잡아놓고, 야, 맞아. 얘는 좀 소심한 애야. 음,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음, 얘는 좀 남을 뭐 위해 이타적이야. 이런 음, 성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서로 시비 걸고, 음, 서로 시비 걸고, 서로 뭐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런 장면밖에 없으니까, 그냥 음, 뭐 다 비슷비슷한데, 뭐 약간 고등학교 음, 남고 약간 느낌 나는 그런 음, 캐릭터들밖에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아, 너무 캐릭터가 없는 듯 많은 듯 하는 게 소비되지 않았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게 음, 이 사실 그 어떤 설정이 많고 좀 정교하게 짜여야 되는 스토리인 경우에 이 캐릭터가 이 스토리 전개를 위한 장치로서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드는데, 그 배신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도 뭐 얘가 좀 성격이 더럽다거나 그러면은 아 쟤는 뭐지? 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뜬금없이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얘가 쟤 음, 왜 갑자기 배신해? 쟤 음, 나쁜 놈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근데 걔는 첫 번째 걔는 성격 나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 문제는 다 성격이 나빠. 특히 나쁜 게 아니고 그냥 다 음, 나쁘게 나오니까 음, 그냥 비슷한 애처럼 보이는 거죠. 음, 그래서 배신을 두 명이나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진 게 왜 다 갑자기 배신해? 뭐 다 음, 콩가루 집안이야? 이렇게 이런 생각이 그쵸. 좀 들고 네, 왜 그렇게 다 많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네, 음, 좀 말씀하신 대로 그 무리한 전개, 음, 무리한 전개와 그 전개를 뒷받침해줄 만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명, 그런 개연성, 게 음, 그렇게 없는 느낌이 음, 뒤로 갈수록 이게 약간 누적이 됩니다. 그런 음, 부분들이.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는데,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네. 앞부분이 그리고 좀 지루한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걸어다니는 장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 네, 그 1편에 특히 그 네, 이제 달 기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월면에서 이제 걷는 음, 그 장면이 좀 늘어지는 느낌이 저는 많이 음.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음, 다른 장면을 넣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게 의도한 장면이긴 하대요. 그러니까 그 음, 달 표면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걷고 오래 걷는 그런 장면이 그동안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 좀 길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근데 그 보여주는 근데 별로 그렇게 방법에도, 달에서 걷는 것 같지 않던데요? 그냥 그쵸? 등산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원래는 이제 홉저핑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네네네. 통통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너무 웃겨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해요. 좀 아, 고증은 어기지만. 아, 그런데, 뭐, 어쨌든 그 보여주는 장면이, 그쵸. 뭔가 장대한 뭔가 그랜드한 뭔가 풍경을 보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길게 해놨을까, 음, 약간 언제 끝나나 여러 그런 느낌이 개를 다 드니까. 잡으려다가 예, 여러 개 다 놓쳤지. 어, 그랬던 흔히 장면이 있는 흔히 아닌가. 있는 일이죠. 욕심을 네, 부려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 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 누구였지? 그 감독님의 네, 그 한예종 출신의 감독님이에요. 이 음, 음. 최항용 감독님이. 그래서 이 감독님의 한예종 졸업 작품, 단편, 이 네, 단편 만드신 네, 분이요. 단편 영화를 이제
원래는 장편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한번 엎어졌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거를 호응을 드라마화.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드라마로 만든 거라서 드라마로 만들면서 너무 좀 늘어지거나 좀 너무 필요 없는 설정들이 붙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뭐 근데 만듦새가 굉장히 네. 있고 네. 이전에 그 SF 우리나라 SF 영화와는 좀 더 다른 수준이 굉장히 높긴 해요. 그러니까 공상님 혹시 승리호랑 비교해서는 어땠어요? 승리호랑 비교해서는 근데 만듦새는 확실히 이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승리호는 좀 약간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약간 저예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승리호는. 이거는 근데 확실히 뭔가 좀 뽀대가 나요. 오히려 예산은 이게 적게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막 뭐 감독 인터뷰나 배우 네. 인터뷰 이런 거 보니까 좀 한정된 예산에서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사실 거의 기지 안에서만 벌어지잖아요. 네. 내용들이 뭐 달 바깥에서 뭔가를 하는 뭐 이런 내용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좀 예산을 축소를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들려오면 그 조명 같은 그런 거를 활용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명이라든가 뭐 빛 이런 거를 활용을 잘했고 그 승리호 같은 경우에는 우주 막 전투기 날아다니는 부분에도 보면은 좀 약간 장난감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게임 느낌? 네. 근데 이런 그 고요의 바다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안 되다 보니까 만듦새는 확실히 좀 있는 느낌이 들고.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찾아보니까 승리호를 더 좋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요의 바다를 보고 나니까 승리호가 선녀 같다.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약간 장르의 차이일 수 있는 게 승리호는 약간 스페이스 오페라에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얘는 좀 팔극이죠. 더 얘는 좀 더 그 저희 그 다뤘던 그 에일리언 프로메테우스 느낌의 약간 고딕 느낌의 그런 영화고 그렇죠. 굉장히 좀 칙칙한 회색빛의 그런 영화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진지하고 취향 차이가 아닌가. 그럴 수도 어떤 색감, 어떤 세계관을 더 좋아하는가 그런 취향 차이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승리호도 아주 신파로 점철된 영화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 영화는 심파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요. 고요의 바다가 뒤쪽에 좀 나오는 거 빼고는 고요의 바다는 뭐 그런 승리호에 비해서는 클리셰가 덜 나온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0분 정도 이렇게 떠들어 봤는데 줄거리를 뭐 굉장히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할까요? 네, 줄거리를 그렇게 막 자세히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그러면 스포일러를 이제부터는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보셨고 스포일러가 없이 이 작품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잠시 방송을 멈추시고 작품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몇 시간 정도 보시면 볼 수 있죠? 한 화에 뭐 5시간인가 6시간인가 그래요. 그렇죠. 합쳐서 8화짜리인데 한 화에 1시간이 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몰아서 보시는 게 사실 좋은 작품이고 그냥 크게 시간 투자 안 하셔도 보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1편에서는 그 발해 기지, 달에 있는 기지가 발해 기지거든요. 그 발해 기지로 대원들이 떠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무슨 샘플을 회수를 해야 한다. 아주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서 샘플이 뭐냐? 우리는 몰라요. 위험하지만 왜 위험한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잘 가져오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물부족이라는 이 세계관 요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은 강수량이 뭐 최저치에 갱신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뉴스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기온이 뭐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그 한강이 말라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상당히 임팩트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이 그러니까 사실 물이 없어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없어지는 건, 어, 바다까지 어, 없어지는 거는. 예를 들면 바다가 마르고 어. 강이 마르고 어. 모든 전 지구상의 강과 바다가 동시에 마른다. 그러면은 아무도 못 살아요, 지구에. 그쵸. 네. 그 난리가 나요. 네. 정도면은 그쵸. 생물이 생물이 그냥 존재할 수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물의 총량은 보존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다만 보존이 안 될 수도 있긴 하죠. 왜냐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우주 두 번째 공간으로 날처럼. 날아갈 정도가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그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야 그렇게 됩니다. 40도 정도만 돼도 증발량 자체는 올라가지 않나요? 물이? 증발은 많이 되는데 근데 증발하면은 네. 물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데 지금- 손실이 있을 수 있긴 하지 않나요? 뭐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두 번째 달에서 나왔던 거는 그 손실이 되는 온도가 한 100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좀 하여튼 높았어요. 음. 근데 어쨌든 그 지금은 우리 그 지구 안에 닫힌 개라고 하죠. 닫힌 네. 시스템 안에서 물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사라진다는 거는 정말로 그 심각한 그 대기 탈출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그 수증기가 밖으로 이제 탈출해서 전체 그 지구의 개가 유지가 되지 않고 그 수증기가 자꾸 날아가는 그런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 거고요. 물이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바다가 태양열을 받잖아요. 비열이 커서 네, 태양열을 받으면은 이 바닷물이 전 지구를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해류에 의해서 순환을 하면서 지구 전역의 온도를 균일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근데 만약 물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한쪽만 뜨겁고 한쪽은 차갑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달처럼. 네. 달에는 그래서 대기가 막 없고. 낮에는 막 200도, 300도 이렇게 올라가고 밤에는 막 영하 100도, 200도 이렇게 되고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은 뭐 물뿐만 아니라 뭔가 대류를 해주는 그런 물질이 없다. 뭐 지구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심각할지는 않을 것 같지만 화성 뭐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물이 없으면은 이 대류가 굉장히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네.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를 많이 흡수를 하잖아요. 그게 없어진다고 하면은 대단히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물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극 중에서 그 강이 마르고 바다가 마르고 뭐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강과 바다가 말랐나?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건가? 말이 되는 상황인가? 인간이 그래도 살아 있을 수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작가가 이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보였다면 그것은 오해고, 우리가 표현하려고 했던 거는 그냥 우리가 인간이 쓸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뭄이 든 것도 맞지만 모든 이제 강과 바다가 마른 건 아니다. 모든 강과 바다가 그렇게 막 마른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깨끗한 물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영아 사망률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그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인데 사실 이게 이 정도로 급격하게 가뭄이 들고 급격하게 이제 물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비가 안 내리면 그렇게 되겠죠. 비가 왜 안 내릴까요? 비가 뭐 너무 더워서 안 내릴 수도 있고 비라는 것이 이제 공기 너무 중에서 더우면 안 응결해야 내리는 거잖아요. 네. 수증기가. 네. 근데 우리 보통 지구 온난화 얘기하면 네.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해수면이 낮아진다고 나오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뭔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가뭄이 들고 그다음에 또 등장인물들 얘기를 보면은 자기 어릴 때는 수영장을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릴 때 뭐 20년 만에 뭐 기껏해야 이렇게 된 20년, 거네요. 30년 안에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게 하는 설정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가뭄이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지면서 식수를 배급제로 하게 되죠. 그래서 등급이 있고 등급에 따라서 이제 배급받을 수 있는 식수의 양이 정해져 있고 약간 주유소에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카드를 찍고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등급제를 폐지하자, 우리가 평등하게 물을 나누자, 뭐 이런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좀 국가에 좀 기여를 많이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물 등급을 올려주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그 공기층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공기층에 뭐 대류 현상이 적어졌다던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왜냐면은 그 공기층의 온도가 사실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네, 막 그 열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100도, 200도를 넘어가는 구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증기가 거기서 뭐 증발을 했다가 내려가가지고 응결이 돼가지고 비가 내린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뭐 기후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 멈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막 그런 정도면 사실 가뭄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네, 여러 가지 이미 문제가 지구가 있을 것 같은데 망해버린. 네, 어, 어쨌든 뭐 뭐 어쨌든. 설정이 그러니까 그리고 송지한 박사가 원래 우주생물학의 전문가인데 동물행동학으로 전공을 바꾼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가 등장을 하는데 호랑이가 좀 너무 CGT가 많이 나긴 하는데 네, 호랑이를 이제 좀 진정시키는 그런 어떤 동물과 교감을 하는데 상당히 익숙한 듯한 그런 묘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이 가는 일행들 설명이 막 나옵니다. 뭐 김선, 홍답, 뭐 의사죠. 그 다음에 그 발해 기지는 방사능 누출 사고로 폐쇄가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가서 보니까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초반에 나오고요. 공유 캐릭터는 한윤재라는 대장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점점 이 송지한 박사와 얘기를 하면서 좀 변해가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초반에 싸가지가 없게 나오죠. 그렇죠. 아주 그 실제로 이 배두나 배우랑 공유 배우랑 동갑이래요. 그래서 음, 서로 좀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연기를 하기가 대단히 편했다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과학적으로 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그게 있었어요. 동체 착륙? 아, 네. 사실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동체 착륙을 그렇게 하면은 이 속도가 많이 줄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 죽는다. 저렇게 할 수가 아, 없다. 지구처럼 저렇게 동체 착륙을 할 수가 없다. 음,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이거는 극적인 부분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발해 기지가 달의 그 고요의 바다 그 영역의 절벽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절벽에 이렇게 건설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멋있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2화로 가죠. 2화로 가면은 여기서 그 이 송지한 박사가 베두나가 맡은 그 주인공이 자기 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언니는 이 발해 기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순직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목숨을 잃은 분인데 이분이 생전에 이 동생에게 보낸 메일이 있습니다. 그 메일에 암호가 걸린 그런 메일인데 그 암호를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넣어보다가 고요히 바다라고 넣으니까 풀려요, 암호가. 그래서 그 암호의 메시지 내용은 Find Luna, 루나를 찾아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나라는 거를 찾기 위한 이 목적이 비밀스럽게 이 송지한 박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용병의 시체를 발견하죠. 달 기지로 들어가서 이 외국인 용병이 익사를 한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면서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 물이 부족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음, 모두가 이 물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반려동물 막 잡아가고 그 정도의 세상인데 익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막 등장인물 중에는 좀 부럽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물 부족의 세계에서 익사를 했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설정이 되게 그 어떤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달에서 달기지에서 익사를 했냐 뭐 이렇게 미스터리를 남긴 채 이 사람들이 그 기지를 계속 수색을 합니다.
수색을 해 보다가 근데 이거 화수별로 다 정리하시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뒤쪽은 그냥 좀 많이 넘어가려고요. 네. 첫 번째 얘를 많이 했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저장고를 많이 이제 저장고에 우리가 원하는 샘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장고를 하나씩 막 열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뭐 누가 죽고 뭐 누가 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월수라는 것에 감염이 된 사람이 처음 발생을 합니다. 월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월수에 처음 그 감염이 된 사람이 공수찬이라는 사람인데, 그 공수찬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시각적으로 스펙타클하죠. 그 물을 뭐요? 물을 하면서 네, 정말 물을 엄청나게 네. 토해내면서 죽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부검을 해보니까 익사를 한 거였어요. 이 몸속에서 물이 막 무진장하게 이렇게 막 생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질식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 월수에 감염된 사람은 물 속에 떠가지고 좀 이렇게 익사를 하는 것 같은 연출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공수찬의 이 죽음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막 당황을 하죠. 여기서 그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그거를 좀 또 많이 걸려 하시더라고요. 왜 헬멧을 벗었냐, 애초에. 애초에 헬멧을 안 벗었으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감염될 그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전염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도 얘들이 헬멧을 잘 안 쓴다. 뭐 방호복을 잘 안 입는다. 안전불감증이다. 마스크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뭐 배우들의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망한 공수찬의 혈액 샘플 채취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봅니다. 여기서 월수의 설정이 나오죠. 네. 월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월수는 네. 보통 물이랑 비슷한데. 네. 물은 물인데 물이 아니야. 영하 80도에서 얼다고 돼 있어요. 네. 영하 80도에서 얼고, 그 다음에 혈액과 만나면은 뭐 무한 증식을 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만나면 무한 증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물이랑 분자 구조가 뭐 똑같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분자량이 사실 H2O는 보통 18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나오는 패널을 제가 멈춰가지고 보니까 분자량이 20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중수 같은 느낌으로 좀 약간 무거운 것 같은데, 중수가 무엇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중수는 동위원소, 그러니까 H는 보통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원자인데, 네.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붙으면 딱히 극성을 뭐 해치지 않고도 질량만 다른 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는 약간 화학적 성질이 다르죠. 많이 아니에요.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요. 똑같나요? 물리적 성질이 다릅니다. 화학적 성질이랑 물리적 성질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죠? 화학적 성질은 아예 똑같아요. 왜냐면 화학적 성질은 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최외각 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을 하는 건 똑같이 하는데, 네네. 근데 얘의 녹는 점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는 점이라든가 끓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요. 네. 왜냐하면 얘가 좀 더 무겁기 때문에. 네. 무거우면은 좀 더 만유인력, 그 중력에 의해서 뭉치는 힘도 좀 더 셀 거고,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물은 우리 어는 점 0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수는 어는 점이 3.8도입니다. 그 다음에 끓는 점도 100도보다 약간 높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르고요. 이 우리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뭐 삼중수소, 중수소 뭐 누출돼가지고 뭐 그런다. 그게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이 화학적 성질이 아예 똑같기 때문에 단백질에 들어있는 수소 같은 것들에 삼중수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우리 몸에서 방사능이 막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몸에서 그 삼중수소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중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냥 주변에 있는 DNA가 다 공격당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몸 내부에서 피폭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화학적 성질은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중수는 아니다. 이 뭐 월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점이 얘는 이제 한 3도 정도 되는데 그 이 월수는 마이너스 80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뭐 용해도나 표현 장력 뭐 이런 특성은 다 물이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미생물은 전혀 없는 증류수에 가깝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그다음에 감염 후에 폭발적으로 증식을 하다가 숙주가 사망하면 활동을 멈춘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는 거는 바이러스다라고 추론을 해냅니다. 이 송지한 박사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랑 일치하는 거는 없는 걸로 분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외계의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나름 그럴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상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뭐 네.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어떤 부분이 특히 이상하셨나요? 이상한 부분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분자량이 다르다고 했는데 뭐 분자량이 왜 다른지 이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중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뭔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H2O면은 분자량이 네. 다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그 부분이 제일 이상하긴 하죠. 저- 뭐 이 어는 점이라던가 그런 네. 것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물 H2O라는 것이 분자 구조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물리적 성질이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얼음이랑 물이랑 수증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 얼음도 굉장히 많은 타입이 있는 거 아세요? 얼음 1, 얼음 2 막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의 물에다가 압력이나 온도를 막 다 다르게 걸어주면은 그 얘네들의 결정 구조 같은 게 막 다 달라져요. 네. 저 그건 알 것 같아요. 위스키 온도락 하는 얼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끓인 물로 만들면 안에 네. 기포가 없이 깨끗하게 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결정 구조가 다른 거 아닐까요? 네, 뭐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이더라도 뭐 물리적 성질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게 뭐 우리가 모르는 작용을 해가지고 증식을 한다. 주변에 있는 뭐 탄소나 수소나 산소를 얘네가 먹어치워가지고 자기 복제를 한다. 그런 것들도 뭐 진짜로 우리가 모르는 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가능은 하다라고 쳐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 분자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그 왜냐면은 그 모니터에 보면 H2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그 이상한 느낌이 들죠.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분자량이라던가 이게 뭔지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 왜 다른지는 전혀 안 나오니까 좀 이상하죠. 굳이 있어야 되는 설명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물이랑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성질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요 뭐 안 나와도 되는데 갑자기 분자량이 다르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가 좀 애매한 거죠. 뭐 그게 측정할 수 있는 수치니까 뭐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어는 점이 다르다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왜 갑자기 그 약간 그러니까 너무 약간 있어 보이려고 하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요. 너무 약간 아는 척하는 느낌이 나고 분자량 얘기가 없어도 사실은 뭐 되는데 그런 얘기가 왜 들어갔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중수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왜 분자량이 다른 건데 약간 그 설명을 하다가 만 느낌이 좀 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 부분에서는 뭐 별로 거릴 gem은 없었고요. 저는 사실 제일 걸리는 부분은 그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약간 무시하는 느낌이잖아요. 왜요? 얘가 물이 음. 엄청나게 증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원래 있던 아니 그 작은 물이 피 같은 거를 먹고 얘네들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불어나는데 네. 부피만 불어날 수도 있죠. 질량 그대로인데. 부피가 아니고 질량이 아예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밀도는 비슷하다고 나오잖아요. 물이랑. 네. 네. 그러니까 물 자체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피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피랑 물을 합친 것만큼의 그 부피가 아니고 그보다 더 늘어나잖아요. 피랑 뭐 그럴 수 물이랑 있지 만나서. 않나요? 왜냐면은 피는 밀도가 높은데 네. 그 밀도가 높은 걸 밀도가 낮은 물질로 바꾼 거잖아요. 피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 같은 거 보면은 산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해체해 가지고 물로 만들어 버리면은 양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부피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음. 어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위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과학자니까 저는 그걸 좀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에도 위배되는 그런 물질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뭐 이렇게 뭐 좀 한번 나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월수라는 건 사실 이 극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어떤 가상의 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게 근데 이게 SF이기 약간 때문에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월수에 대한 설정을 막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현실의 물과 비슷하다? 아니요, 너무 현실의 물과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 얘를 뭔가 설명을 하려고 뭔가 이것저것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에드호? 네, 애드혹 같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없어도 되는 얘긴데 사실 어느 정도 안 얘기해도 되거든요. 뭐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어느 점도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뭐 마이너스 80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샘플을 뭐 극저온에 놔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근데 극저온에 있는데도 얘가 액체 상태잖아요. 액체 상태잖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극저온에 놔두지? 약간 그런 네. 이게 온도가 낮아야 활동성이 낮아진다 그런 얘기가 한 번 나오긴 그렇죠. 해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느 점이 마이너스 80도 정도라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어느 상태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얘를 아예 미스터리한 물질로 두던지 아예 설명이 되는 물질로 두던지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데 얘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뭐 설명이 되는 부분도 이렇게 있고 애매한 부분도 둘이 이렇게 있는데 둘이 약간 잘 안 맞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아예 미스터리한 물질로 둬버리려면은 그냥 물이랑 똑같다고 하든가. 이거 물인데 그냥 물인데 마시면 죽네 이런 느낌으로 하든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문제가 아닌가. 네. 저희 취향은 설명이 되는 쪽인데 저는 이제 설명이 좀 설정이 좀 구체적이고 이왕 흥미로운 그런 소재니까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할 거면은 구체적으로 할 거면 약간 말씀하신 대로 그 앞뒤가 좀 맞으면 좋겠어요. 얘가 이런 설정이 있으니까 이런 성질이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월수가 감염이 됐을 때 얼마나 빨리 이 증상이 발현이 되는가가 그 인물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죽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뉴데이 같은 경우에는 월수를 맞았는데 엄청 오래 살아 있어요. 네, 안 죽잖아요. 그쵸, 안 죽죠. 그래서 이 극의 진행을 위해서 막 그렇게 질질 끄는데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물의 수소결합을 잘 활용한 음. 나노머신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나노머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계의 기술로 뭔가 만든 나노머신이고, 근데 또 보면은 이렇게 루나가 나오는데, 네. 루나 얘기를 아직 안 했지만 루나가 그 월수에 적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아가미가 생기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그렇게 막 설명이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몸속에 뭐 피가 안 돌아다니나 이런 그쵸, 생각도 들고. 예, 예. 뭐 어떻게 해서 얘가 이렇게 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콘텐츠 애드민님이 뭔가 과학적이려고 하는데 구체적이지는 못한 그런 설정이 많았군요. 라고 하시는데, 네,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좀 이게 상상력을 발휘할 건덕지는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느낌도 좀 있는. 제 생각에는 네. 그냥 미스터리한 물질로 둬도 되지 않았나. 굳이 그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씩 덧붙일 필요가 있었나. 이런 이게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못할 것 같으면 쉽긴 하죠.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나. 네. 근데 뭐 저는 구체적인 게 더 좋죠. SF 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의도도 저는 이해가 가기 때문에 SF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체적인 게 더 좋고 네. 그 구체적인 걸 이용해서 뭔가 풀어나가면은 그게 최고잖아요. 그게 킹덤에서 했던 거잖아요. 킹덤에서 얘는 추운 데서 그렇죠. 그 활동을 한다. 이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SF로서 어떤 그게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약간 그 있어 보이려고만 한 느낌.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월수의 얘기를 한 김에 루나 얘기까지 해보면은 네. 루나라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네. 얘는 5년 동안 그 기지에 살아 있었던 애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슈퍼 루나는 사람을 찢어. 그렇죠. 아주 대단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 팔을 막 잘라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루나가 어떤 경위로 이런 능력을 갖게 됐는지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월수를 얘 전염이 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개체를 걸러내기 위해서 복제 인간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남은 루나는 그 중에서 딱 하나 성공한 그런 실험체인데, 근데 월수를 뭐 받아들여도 살 수 있다고 치는데 얘가 엄청 막 빠르고 이게 운동신경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밖에 그 달 표면에서도 우주복을 안 입고 생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진짜 거의 초인이죠. 그 뭐랄까요, 마블 히어로 같은 그런 초인인데, 근데 월수에 그 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런 슈퍼 파워가 생기는가? 왜 그런가? 그럼 뭐 배두나도 보면은 배두나 역할 그 송지한 박사도 근데 그거는 그 루나가 해줬다고 나오지 않아요? 루나가 뭐 그러니까 루나한테 그 월수에 적응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 송지한 박사도 뭔가 슈퍼 파워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게 어디서 뜬금없이 나온 이 슈퍼 파워인가라는 게 좀 저는 그랬습니다. 약간 그냥 그 오랫동안 기지에서 버려져서 자랐으니까 사회를 잘 모르고 인간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차원의 상상력인 거죠. 정글북에 나오는 모글리 같을 것이다. 약간 그런 야생의 아이일 것이다. 그러면은 운동신경도 엄청나게 빠르고 막 이렇게 사람 만나면 막 이러고 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상상력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거는 총 맞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됐어요. 왜 그런 성질을 가져야 되는가, 루나가. 왜냐하면 그 기지 안에 다른 포식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얘가 어떤 그런 능력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는데
굳이 뭐 그런 설정을 넣어서 약간 정말 클리셰적인 그런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좀 너무 게으른 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뭐 설정을 뭐 하려면은 뭐 못할 건 없죠. 몸에서 뭐 월수가 돌아가지고 월수가 뭐 무한 증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상처 같은 것도 치유되는 이유가 네. 월수의 증식 능력을 이용한 거다. 라든가 뭐 몸이 강화되어 있는 것도 월수가 엄청나게 증식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로 돌아다니는 거다. 뭐 설정하려면 못할 건 없는데 얘가 설명이 부족하긴 하죠, 드라마에서. 네. 그리고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적응과 돌연변이와 그러니까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과 적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고 또 항체의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막 이런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아주 좀 이렇게 그 개념이 오개념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생명과학도로서 좀 불편했습니다. 그죠? 그런 대사는 그냥 네. 있어 보이려고 내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있어 보이려고 그냥 한 건데 그것도 이제 사실 최소한의 그런 과학적인 그게 있어 보이려고 넣으면 안 됐죠. 그것도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뭐 루나의 그런 설정도 네. 뭐 저기 그 마블에서도 슈퍼 히어로가 왜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 뭐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사실. 안 나오는데 저는 이제 루나가 그런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굳이. 그 주인공 일행에 약간 위기감을 조성을 해야 되니까 너무 그렇긴 약하면은 한데,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틀에 박힌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루나가 처음에 사실 루나 배우가 정말로 연기를 잘하거든요. 그 김시아 배우가 정말로 이제 파워풀하고 에너지 있고 정말로 연기를 잘하는데 근데 그 어떤 신비한 그런 미스터리한 그런 존재가 굳이 그렇게 익숙한 방식으로 소비가 되었어야 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없어도 됐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배신 때리는 거, 그 류대위가 그 RX라는 어떤 자원 마피아랑 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뭐 배신을 때리잖아요. 배신 때릴 수 있긴 하죠. 근데 왜 배신을 때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류대위는 안 나오죠 그게. 네, 류대위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월수 기지에서 연구하던 거를 다 이제 뭔가 덮으려고. 문제가 생기니까 덮으려고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폐쇄를 했죠. 근데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건 알겠는데 그거랑 그 RX랑 결탁을 하는 거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얘는 왜 마지막에 보니까 뭐 약간 자포자기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망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것도 좀 그랬고 근데 저는 마지막에 그 최국장이 뭔가 할 줄 알았어요. 최국장이나 김과장이나 아주 뭔가 흑막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카리스마 있는 인물들로 나오잖아요. 근데 끝까지 아무것도 안 최국장이랑 하더라고요. 김과장은 약간 서로 약간 그 대결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그것 좀 약하고 어쨌든 그 최국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왜 이 월수기지를 폐쇄를 했다가 굳이 5년이 지나서야 이 월수가 정말로 중요한 자원이라면서요. 우리나라가 이 월수를 가지면은 부강해질 수 있고 다시 우리가 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런 아주 귀중한 자원인데 왜 5년이 지나서 굳이 지금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도 이거를 이제 회수해 오는 거를 그러니까 처음엔 샘플을 회수해 오는 게 정말로 절체절명의 미션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점점 거기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더니 약간 인물 자체가 자기 완결성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말했던 그 어떤 미션과 그 마지막에 점점 가면서 얘가 어떻게 이 대장이랑 막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뭔가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김 과장도 보면은 뭐 최 과장하고 약간 최국장? 예. 최국장과 약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그쵸. 그 김 과장은 정부가 숨기고 있는 이 음모를 파헤치겠다라는 그런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근데 약간 그 끝에 가서는 약간 그 용두삼이 되잖아요. 또. 그렇죠. 김 과장도 딱히 역할을
안 하고 끝나고 음. 저는 김 과장이 약간 한윤재 대장의 딸을 이제 계속 돌보잖아요. 네, 약간 네, 지켜보잖아요. 그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고 음. 그 다음에 협박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그것도 정도 아니고 안 그것도 아니었어요. 나오더라고요. 그냥 네. 좀 어, 이렇게 잘 딸을 이거 보는가? 이용해가지고 협박하려 어.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아니고 그냥 좀 나오더라고요. 보살피는 듯한 그런 어, 느낌이었는데 왜 보살펴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런저런 납득이 안 되는 전개가 나오는 가운데 가장 납득이 안 되는 전개인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송지한 박사는 언니의 기록을 발견하고 이 루나를 가지고 인체 실험을 했었다 뭐 이런 것도 발견을 하고 설정 자체는 좋았어요, 전 이거는. 그쵸. 네, 그런 굉장히 부분을 충격적으로 나오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사실 이 고요의 바다에서 그 또 한 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게 그 송지한 박사의 내면적 흐름입니다. 내면의 심리가 처음에 이제 언니를 잃고 아주 히키코모리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 달 미션을 가서 언니의 흔적을 찾으면서 약간 예전의 자신과 화해 또는 예전의 언니와 화해하고 또 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좀 납득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사이코 드라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 보면서 계속 에드 아스트라가 떠올랐거든요. 아버지. 네. 에드 아스트라에 보면은 여러 번 이제 심리 상담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고요의 바다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드 아스트라를 많이 참고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저는 좋긴 했어요. 그게 뭐 아주 뜬금없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나름대로 그의 전개랑 잘 맞물려가지고 녹아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맥락이 마지막에 뭔가 끊긴 느낌? 마지막 결말에서. 그러니까 그 맥락의 일환으로 이 송지한 박사와 루나가 어떤 유대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연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송지한 박사와 그 언니가 가지고 있던 끈이 이 송지한 박사와 루나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까지 저는 납득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갑자기 루나가 그 한대장 한윤재 대장에게 다가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장면에는. 그래서 죽 쓰러져 있는. 그쵸. 그래서 이건 뭔가 왜냐면 그 한윤재 나는 대장 뭐 네. 부활시켜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거기는. 왜냐면 그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한윤재 대장의 그 배지에 그 딸이 붙여준 스티커가 있거든요. 네. 그거에 이제 관심을 보이는 루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 부성애적인 그 관계를 억지로 엮으려고 해요. 갑자기 맥락 없이.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루나가 또 뭔가 슈퍼 파워를 발휘해가지고 얘를 살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거기서 이제 한윤재 대장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왜 루나는 한윤재 대장에게 그렇게 끌리는가? 얘는 뭐 아무런 뭐 일면식도 없는 애고 뭐 얘가 뭐 아버지를 그리워할 그런 애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런 전개로 끝났는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워하는 결말은 마지막에 물론 뭐 아주 상투적인 그런 내용들 나오죠. 자기를 희생을 해가지고 뭐 너희들을 대피를 시켜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 마지막에 그 장면 아주 이 활용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이 고요의 바다 시리즈를 만든 제작진들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고 또 이게 어떤 클라이맥스로 두었던 그러니까 그 루나가 우주복을 입지 않고 달 표면에 서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런 연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무리수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떤 빌드업이 없었던 그런 전개를 갑툭튀한 전개를 내놓았는가가 저는 제일 아쉬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군요.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다른 분들 평도 뭐 찾아보고 그다음에 제가 뭐 트위터에 사실 이거
그 감상을 한 직후에 막 타례로 좀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저희가 오늘도 좀 거의 다 한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듀나 작가님이 트위터에 이제 그 막 감상 올리시면서, 여기가 그 물이 부족한 세계인데 사람들이 너무 깨끗하게 산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사실 물이 부족해지면 그러니까 생존이 지금 그 긴박한 상황인데 당연히 씻는 게 가장 좀 후순위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게 다들 나와가지고 뭐 배우들이 꾀죄죄하게 나오면은 좀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것도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물 배급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다 깨끗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최국장이 그 루나처럼 생긴 그 소녀와 같이 사진을 찍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 무슨 의미인지 전혀 전 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쵸. 네. 뭐 딸을 복제를 한 건가 루나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것도 전혀 뭐 설명 없이 끝났고 그 다음에 뭐 처음에 사실 이 초반 전개는 대단히 그 호러틱한 전개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불 꺼놓고 보면 되게 무서운 약간 에일리언스러운 그런 전개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파이프 같은데 그 눈을 그려놨잖아요. 네. 아마 루나가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또 무슨 뭔가, 의미인가 이것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풀리지 않은 그게 뭔가 길을 찾기 위한 표식이라던가 그랬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주인공 이름이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얘가 이걸 보고 길을 찾는구나 해가지고 뭐 추적한다든가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네. 그냥 놀래키기 위한 장치였나 그냥 미스터리한 그런 분위기를 위한 장치였나 싶은 캐릭터도 그렇고 네, 그런 자단 설정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고요의 바다에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아쉬워서 하는 거고요. 네, 아쉬우니까 앞으로 더 많은 더 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좀 열받았던 게 그 배우들이 그 비하인드 인터뷰 같은 거 나오면서 뭐 과학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배우들과 작가와 감독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이과적으로 보지 마라. 우리는 다 문과다. 이러면서 공유도 문과고 배두나도 문과고 작가도 문과고 감독도 예체능계다. 이러면서 우리는 뭐 그렇게 막 너무 따지면서 이 영화를 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솔직히 좀 서운했습니다. 네, 뭐 공돌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SF라는 장르는 사실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만 치부할 장르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사실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이 과학적으로 틀린 것들을 너무 뭐 집착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그게 뭐 SF의 본질까지는 아니니까. 그쵸, 본질까지는 아닌데 사실 SF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SF에서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좀 세계관 어떤 그 세계가 얼마나 충실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세계 안에서 얼마나 말이 되는가.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것도 당연히 설명이 안 되는 것도 SF의 또 다른 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과학적인 설명을 자꾸 집어넣어요. 굳이. 네, 굳이. 그게 약간 약간 똑똑한 척 하려고 자꾸 느껴져가지고 그게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어느 쪽으로든 앞으로 만들어질 SF에 또 그
그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만듦새 이런 거는 진짜 좋았어서 나중에도 만약 그 SF가 나오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뭐 설정 같은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 세팅, 네. 이 조명의 활용이나 세팅이나 뭐 그 복장 이런 것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제가 그 며칠 전에 알게 된 건데 외계 더하기 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또 나온대요. 최동문 오. 감독님의 네. 외계인을 소재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개봉이 안 됐어요. 오. 요것도 나오는데 요것도 기대를 하고 싶네요. 기대가 되네요. 언제쯤 나온다고 하는 게 이거는 있나요? 개봉 계속 연기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언제 개봉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고요의 바다에 이어서 또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가 나오는데 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네. 네. 어쨌든 그 작품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올수록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많아지는 거고. 그 어떻게 좋은 작품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좀 약간 그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거죠. 여러 작품이 있고.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시오더 스터전인가 하는 분이 그 SF 작가분이죠. 네, 그분이 SF의 90%는 쓰레기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의 90%는 쓰레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또 하죠. 그래서 뭐 0의 네. 10%는 0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라도 있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좀 다양한 게 나오면서 사실 그 SF라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작품들이 나오고 이런 게 좀 SF적인 재미구나. 그 사이에서 뭔가 좀 이렇게 수렴하면서 좀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뭐 얼마나 많은 SF 영화들이 또 나오고 네, 얼마나 많은 또 지고. 망작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준수한 쪽이 아닌가? 평작?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SF다 이러니까 일단은 좀 진입장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SF 팬들이 많이 본 거예요. 근데 SF 팬들이 많이 보고 많이 실망을 해서 그래서 실망을 한 평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SF 팬이 아니더라도 아니라도 웬만큼 드라마를 봤거나 영화를 봤다면은 비슷한 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과학적 고증 외에도 여러 가지 줄거리가 부분에서 좀 그렇긴 하죠. 문제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팟빵, 파티 그리고 흐름드 살롱,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네. 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고요의 바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많이 남겨주셔도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소개드리면서 또 뒷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